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사회통계학 가르치는 김중백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강의를 지금 그냥 탁 보시는 거지만 지금 요 앞에 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 전자칠판이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오늘은 죄송하지만 서서 제가 강의를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칠판이 없기 때문에 칠판에 적어지지가 지금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스크린에서 직접 적는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스크린에 지금 전자칠판이 먹지가 않고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목소리만 들리는 동영상으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앞쪽에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혹시 실수를 한 게 있나 다시 봤더니 다행히 6.3 부분은 제가 녹화를 했었고요. 6.5 부분만 다시 녹화를 했기 때문에 아마 진도에는 문제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6장의 나머지 남은 문제 중에서 좀 의미 있는 문제들 몇 개 같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7장으로 진도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남은 문제가 6.7부터 시작하는데요. 6.7을 보면은 according to a union agreement, 어떤 노동 협약에 따르면은 the mean income for all managers in large manufacturing company equals 2,000. 그러니까 대형 회사, 대형 제조업체들의 매니저들의 평균 임금은 월에 2,000불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이게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해서 지금 10명의 graduate employee를 한번 선발을 해본 거예요. 샘플을 뽑아본 거죠. 뽑아보니까 보시다시피 어렵네요, 여러분. 지금 현재 평균은 1,500이고요. 평균은 1,500이고 그다음에 표준 편차가 100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표본의 수는 10명인 거죠. 네. 그럼 여기에 따라 가지고 한번 가설 A를 볼까요? Test whether the mean income of graduate employees differ from 2,000 per month. 쉽게 표현해서 2,000불과 이제 연가설에서 제시한 2,000불과 이것이 정말로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지. 다르게 표현하면은 2,000불은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 평균이 1,500인데 정말로 2,500이 충분히 2,000과 달라가지고 2,000이 맞다고 생각한 연가설이 틀린 건지 아닌지를 우리가 검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이 가설을 써면은 보통 가설이 이제 연가설이 있고 대립가설이 있겠죠. 연가설이 있고 대립가설이 있으면은 연가설은 이퀄의 형태고요. 대립가설은 같지 않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one-sided test, 요거는 two-sided test가 되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연가설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은 네. 그래서 그럼 연가설을 제시하면은 어떨까요? 자, graduate employees differs from 2,000 달러니까요. 이렇게 돼야겠죠. 2,000불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2,000불이 다르다라고 하면은 네, 이렇게 이야기해줘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볼까요? include assumption은 뭘까요? assumption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랜덤 데이터로 되어 있는지 그거를 보는 거겠죠. 랜덤리 셀렉티드 된 데이터가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그러면 한번
연가설은 제시했고 대립가설 제시했고 그다음에 테스트 하이포테시스. 한마디로 이 2000이 맞다고 가정했을 때 2000을 기준으로 한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에서 1500이 얼마큼 떨어져 있냐를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1500 빼기 2000 한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나눠줄까요? 100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뭘로 나눈 거? 샘플 개수로 나눈 거죠. 그럼 이거를 따르면은 계산해 보니까 이거가 요거의 t 값이 마이너스 15.81인 거죠. 엄청나게 큰 값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렇게 그려봤을 때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3, 33 스탠다드 에러 안에 일반적으로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하면 여기에 99% 정도가 모여 있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15 스탠다드 에러가 떨어져 있다는 거는 엄청나게 크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게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p-밸류는 제가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지 않아도 즉 이거보다 작은 거에다가 여기다가 하더라도 이 p-밸류는 아마 여러분들이 답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굉장히 작죠. 굉장히 작을 겁니다. 뭐 아마도 p-밸류를 계산해 보면은 뭐 0.0000 그 수준이 나올 것 같아요. 아마 여기에도 책에 답에 보니까 0.000001 거의 그냥 의미가 없는 정도죠. 그래서 굉장히 작은 값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다르게 표현하면은 대립가설이 기각되고 연가설이 채택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즉, 그 a random sample of 10 for a random sample of 10 graduate employees 10명의 graduate 그 employee 그 대학원 그 employee 뭐라고 할까요? 한국말로 대학원 고용인들의 샘플을 봤을 때 1500이라 즉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강조했지만 우리가 손에 가지고 있는 건 1500이죠. 이 2000은 협약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2000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실제로 2000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가장 믿을 수 있는 건 지금 1500이죠.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2000이 된다고 생각했던 2000이라고 생각했던 연가설은 틀리게 되는 겁니다. 틀리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연가설은 틀리고 연가설은 기각되고 대립가설은 채택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앉아서 하니까 지금 굉장히 어색하네요. 앉아서 하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지금 사실 이 여러분들이 그때 여러분 눈에 잘 안 보이는데 이 스크린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써가면서 하는 게 이게 생각보다 되게 힘드네요. 오늘만 여러분 널리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번과 3번은 사실은 원래 뭐냐면은 2번 같은 경우는 이 연가설이 에 대해서 대립가설이 이렇게 돼 있죠. 즉 쉽게 표현해서 그 연가설에서 제시한 값이었던 이것이 2000보다 작다는 걸 처음부터 가정하고 시작을 한 거죠. 가정하고 시작한 거고 여기에 대한 p-밸류는 여기다 계산해 보면 이것도 역시 엄청나게 작게 나와요. 왜냐하면 이 정도 작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뭐 2번 곱하건 2번 안 곱하건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작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리포트 p-밸류 아마 이거를 답에서 보면은 실제로 0.0001이라고 돼 있네요. 뭐 0001이니까 0.001%니까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죠. 거의가 의미가 없을 정도고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1500보다 더 극단의 값이 나올 확률은 0.00001 0.01%밖에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2000보다 큰 값이 나올 p-밸류 큰 값이 나올 p-밸류는 전체에서 이걸 뺀 거니까 반대로 이게 0.00001이라면은 반대로 0.9999와 같이 굉장히 큰 값이 나오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네.
그래서 연가설과 그 대립가설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됩니다.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지금 이 연가설과 대립가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설정한다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두 번째, 세 번째 그 보고서를 적을 때 정확한 연가설과 대립가설을 설정하는 법을 이런 문제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조금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거를 볼게요. 음, 6.9번을 봐볼게요. 6.9번을 봐보면은, 자, in response to statement, an effective leader must be able to feel the emotions of his group members. 아주 효율적인 지도자는, 리더는 그 그룹 멤버들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응답을 5가지로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이번에 많이 1차 보고서에서 많이 냈던 부분 가운데 하나인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오디널 베리어블, 즉 서열 변수를 우리가 사용할 때에는 그냥 서열 변수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양적 변수와 다른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평균을 개념을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굳이 서열 변수 하나하나를 명목 변수처럼 볼 필요 없이 서열 변수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평균을 구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 서열 변수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정확히 이 서열 변수를 구성하는 항목들의 값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똑같은 5점 척도라고 해도 1, 2, 3, 4, 5를 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로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열 변수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매주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평균이 대체 이것이 중간값보다 큰지 작은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우리가 기본적인 감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서열 변수는 변수끼리 비교할 때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어찌됐건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까지는 어느 정도 양적 변수와 유사한 형태로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보시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2 그러니까 0을 빼놓고 이 네 가지로 지금 값이 부여가 돼 있죠. 그래서 전체를 보니까 1000명이 조사를 했는데 보면은 2가 strongly agree, 마이너스 2가 strongly disagree인데 effective leader는 그 그룹 멤버들의 감정을 이해해야만 하는 거에 아주 slightly 뭐 꼭 그럴 필요 없다. 로 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러분 옛날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이렇게 나와 있다면은 우리가 이런 거를 만약에 이것이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우리가 만약에 가정을 하면은 물론 서열 변수이기 때문에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를 수는 없지만 만약에 마이너스 0.048 플러스 마이너스 1.96 곱하기 1.543을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다 값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 95%가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옛날에 배웠죠. 근데 마이너스 0.048이니까 거의 0이라고 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1.96 곱하기 1.54니까 약 3점 되는 것 같아요. 대략 approximately. 뭐 아무래도 최대 값과 최소 값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인데 이거보다는 위로가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은 오디널이기 때문에 엄밀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규 분포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보세요. 실제로 103, 375, 425, 97인데 물론 이 정도면 사실은 정규 분포가 아주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정규 분포가 아주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실제로 요거 같은 경우는 또 뭔가 좀 문제가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뭐가 문제가 있냐면 보세요. 중간에 요 값과 요 값의 차이는 1이죠. 요 값과 요 값의 차이는 1이에요. 근데 요 값과 요 값의 차이는 2죠.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좋은 거는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서 각 값들 사이에 거리를 똑같게 해주면은 조금 더 이게 정규분포와 유사한 형태가 나오고 이런 식의 엠피리컬 룰을 적용하기에 조금 더 유리할 거는 맞아요. 다만 여기에는 서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했는데 저 같으면 사실은 이렇게 안 하고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만약에 그냥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차라리 더 좋겠죠. 그럼 여기도 2, 여기도 2, 여기도 2니까요. 저 같았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해가시죠, 여러분?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자, 지우고 할게요. 다음에 그럼 set up null and alternative hypothesis to test whether the population mean이 differ from neutral value 제로다. 실제로 neutral value가 지금 없죠. neutral value가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자, 요거 이렇게 할게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대립가설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t statistics는 볼까요? 0.048 빼기 0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에러 벌써 구해놨네요. 네, 요게 t statistics죠. 6.9에 요게 t statistics가 얼마인지 보니까 마이너스 1.16이에요. p-value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n이 충분히 크죠. 그럼 마이너스 1.16이면은 이게 마이너스 1.16이죠. 그럼 p-value는 요거를 찾은 다음에 곱하기 2. 왜? 양측 검정이니까. 그래서 p-value를 찾아보니까 p-value가 p equal 0.246이라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은 자 마이너스 0.48보다 같거나 큰 값이 발견될 확률이 약 24.6%라는 얘기예요. 즉, 평균이 뉴트럴 0이라고 가정하고 그렸던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에서 이 값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unusual하지 않다라는 의미죠. unusual하지 않고 알파 레벨 0.05, 즉 95% 신뢰 구간을 사용했을 때 이거는 대립가설이 어떻게 될까요? 대립가설이 기각되겠죠. 네, 영가설은 accept인데 여기서 말하는 accept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 do not reject죠. do not reject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평균이 0인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평균이 0과 다르다고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can you accept? 사실은 뭐 accept라는 표현 자체를 쓸 수는 있지만 여기서 쓰는 accept라는 표현은 엄밀한 의미로 영가설이에서 제시된 평균이 0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해를 해 주시도록 하세요. 다음에 construct a 95% of confidence interval for mu죠. 아까 우리가 했었죠? 그러면 뭐겠어요? 마이너스 0.48 플러스 마이너스 1.96 그다음에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스탠다드 에러가 들어가면 되겠죠? 0.00413 이걸 구해보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0.13부터 0.03까지 요게 신뢰 구간이죠. 즉 이게 신뢰 구간은 뭐냐면은 이게 만약에 95% 순이라고 얘기했을 때 알려지지 않은 뮤 평균이 요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95%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연가설에서 제시한 뮤가 0이죠. 이게 이 안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요? 네, 들어가죠. 그러니까 표본을 가지고 우리가 구해낸 컨피던스 이너벌의 구간이 마이너스 0.13에서 0.03까지인데 이 사이에 0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비록 알려지지 않은 모평균이 0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틀리다고는 못하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충분히 그럼직한, 영어로는 이거를 이제 플러서블이라고 표현해요. 그럼직한, 가능한, 충분히 플러서블한 값이라고 말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에 제가 실질적으로 t 값, 그 다음에 confidence interval, 그 다음에 p value는 모두 한 결론을 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즉 연가설이 지금 연가설이 채택됐죠. 정확히 말하면 연가설이 do not reject죠. 그리고 연가설이 do not reject라는 말은 연가설이 틀렸다고 말을 못하는 거죠. 왜 연가설이 틀렸다는 말을 못해요? 연가설에서 제시된 0이 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틀렸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이게 우리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0.5부터 마이너스 0.1로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컨피던스 인터벌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전히 뮤는 0이야. 연가설이. 그러면은 이 뮤가 요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마이너스 0.5와 마이너스 0.1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면은 우리가 계산을 안 해봤지만 P는 0.5에 비해서 클까요? 작을까요? 작죠. 그리고 대립가설은 채택될까요? 안 될까요? 채택 됩니다. 네, 지금 앞에 지금 스크린이 좀 기울어져서 옆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글자를 똑바로 하고 못 쓰고 있는데 결국은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연가설에서 제시된 값, 대립가설에서 제시된 값이 있을 때 y바를 기준으로 해서 알파 레벨을 가지고 스탠다드 에러를 곱해서 컨피던스 인터벌을 찾는다고 하면은 만약에 연가설이 accept, 채택이라고 표현하면은 이 컨피던스 인터벌 안에 얘는 오케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대립가설이 accept 하면은 얘는 요거 안에 들어가 있지가 않은 거예요. 이해가시겠어요?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은 요 다음번 문제들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뭐 이 정도까지 보면은 여러분들이 요 다음번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아마 그냥 혼자 이제 한번 보고요. 혹시 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뭐 좀 질문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약간 몇 가지 문제를 적어놓긴 했는데 뭐 이것만 잠깐만 살짝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15번 문제. When 2015 Heritage Conservation Survey asked, would you be willing to pay higher tax? 세금 더 낼 의향이 있니? 라고 했을 때 총 1155명 중에서 429명은 yes, 나머지는 726명은 no라고 했어요. 그래서 과연 문제상으로 봤을 때 to analyze whether a majority or minority people이 yes라는 거죠. 뭐 기본적으로 이거는 yes or no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이항 변수, 즉 이 두 가지 항목으로밖에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0.5를 기준으로 해서 0.5보다 크면 majority고 작으면 minority죠. 그래서 test of proportion을 해보니까 0.5냐 0.5가 아니냐.
즉 영가설이 보면은 0.5고 대립가설은 영가설이 0.5가 아니다. 요거를 확인하는 거죠. 근데 표본 평균을 보니까 표본 평균이 0.45예요. 0.45예요. 0.45면은 한번 보자는 거죠. 0.45면은 실질적으로 테스트 스태틱스를 구하면은 0.453 빼기 0.5 그다음에 루트.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가설 검증이 비율인 경우에는 영가설 값을 써야 된다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0.5 나누기 1155죠. 이거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즉 다르게 표현해서 자 0.5가 있다고 쳤을 때 여기에 0.453이 있으면은 얘보다 작은 값이 발견될 확률 곱하기 2를 한 게 그럼 뭐다? 요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가설을 채택, 대립가설을 채택, 영가설이 기각이 되는 거죠. 다음 explain an advantage of confidence interval을 했을 때 과연 significance 테스트가 어떻게 되느냐? 자, confidence interval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confidence interval에서 실제로 모수가 95% 확률로 포함될 구간을 구한 거죠. 근데 여기에 모수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영가설에서 제시한 모수가 안 들어가 있죠. 즉 95%의 확률로 알려지지 않은 모수가 여기 들어있을 거라고 우리는 추론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제시한 값은 0.5죠.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p-밸류랑 g-밸류, 컨피던스 인터벌은 다 한꺼번에 간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만약에 p-밸류가 0.1이 됐어요. 그럼 g-밸류는 어떻게 될까요? 뭐보다 작겠다? 1.96보다는 작겠죠. 그 다음에 컨피던스 인터벌은 뭐가 있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0.450부터 해서 0.55까지 뭐예요? 이 가운데 뭐가 포함될까요? 0.5가 포함되겠죠. 따라서 p-밸류가 0.05보다 작으면은 얘는 1.96보다도 작을 거고 얘는 모듈을 연가설 모듈을 포함을 안 하는 거고요. 만약 이게 0.5보다 크면은 얘는 1.96보다 작을 거고 얘는 포함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7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6장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7장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제 7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더 중요한 내용. 하지만 통계학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한 내용을 다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통계학적으로만 보면은 우리가 6장에서 배운 내용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즉 똑같은 죄송해요. 지금 칠판을 가지고 서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앉아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께 목소리랑 이것만 들려드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제가 좀 약간 당황스러운 그런 면을 좀 느끼고 있어요. 뭐 사실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요즘 좀 굉장히 좀 정신적으로 좀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좀 아주 좀 슬럼프예요. 좀 슬럼프고 여러분들을 하고 직접 얼굴을 맞대고 있으면은 뭐 이런 얘기도 좀 편하게 하면서 사실 저도 교수라고 여러분들 앞에 서 있긴 하지만 언제나 좀 올곧은 모습, 바른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이제 저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좀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한테 좀 약간 위로도 받고 싶고 약간 그렇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여러분들도 물론 이제 아직은 젊고 학생이니까 더 저보다 그런 점은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방 안에서 혼자 이제 이 스크린만 가지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요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으니까 어떤 슬럼프가 왔을 때 쉽게 극복이 안 되고 이 슬럼프를 어떤 식으로 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좀 관련된 조언도 듣고 싶고 좀 그러고 싶은데 그럴 만한 여유가 정말 생기지가 않아서 좀 힘들고 아쉬운 점은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찌되었건 그냥 6장과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 사실 통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6장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가설 검증이라는 부분, 연가설을 제시하고 대립가설을 제시하고 피배율을 가지고 검증 여부를 결정하는 것. 연가설이 채택되는지 대립가설이 채택되는지 이 부분은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가 없고요. 오직 차이가 뭐냐면은 그 6장에서는 연가설에서 제시된 모 비율이나 모 평균의 값이 사실은 거기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들이 있었어요. 물론 뭐 모든 것이 그런 건 아니죠. 모든 것이 그러진 않은데 그런 모평균이나 모비율의 값 자체에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거나 사회학적인 의미가 적을 때가 있었어요. 조금 아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유니언 어그리먼트에서 월급이 얼마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2,000불이 되어야 하는데 뭐 그레이주에이트 뭐 인플로이 같은 경우는 1,500불이다. 뭐 이 자체가 뭐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여기에서는 뭐가 존재하지 않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비교의 개념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무슨 표현이냐면은 이 graduate 그 employee 같은 경우 1,500불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연 그럼 이것이 많은지 적은지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뭐 2,000불이라는 기준이 나오긴 했지만 이 자체와 이거를 직접적으로 비교한다는 것 그리고 비교를 만약에 했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기가 조금은 어렵다는 거예요. 혹은 사회학적으로 우리가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뭐죠? 그 소시올로지컬 이미지네이션을 했을 때 구조와 역사라는 큰 틀 안에서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어떤 사회적 현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파악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현상이 여기에 구조적인 측면에서 와서 여기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하나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가 이 안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항상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네.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남성의 소득 아니요 뭐 예를 들어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어떤 불평등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여성이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여성 그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누가 있을 때 남성이 있을 때 이것이 불평등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지는 어떤 집단의 만약에 출산율을 가지고 우리가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만약에 얼마가 됐다, 뭐 1.2가 됐다, 1.3이 됐다, 얼마가 됐다라고 하는 것도 이 자체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과연 과거에 비해서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사회, 경제적 집단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지 등등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 의미를 좀 더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해서 사회학에서 혹은 사회과학에서 사회현상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비교가 굉장히 핵심이고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이 이미 보셨겠지만 6장에서는 이 비교에 대한 내용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통계적으로 말했을 때는 원 샘플
t 테스트를 한 거기 때문이죠. 원 샘플 t 테스트죠. 네. 원 샘플 t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필요한 어떤 사회학적 상상력을 적용하기가 한계가 있었어요. 그럼 7장은 뭐냐? 7장은 여기 나와 있듯이 comparison of two group, 두 개의 그룹에 대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두 개의 집단의 통계치에서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평균이나 비율에서 두 개의 집단이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두 개의 집단에서 차이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자, 가장 대표적인 남성과 여성의 소득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남성 500명을 조사하고 여자 500명을 조사했는데 남성 500명의 월 평균 근로소득은 250만 원이고 여성 500명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만약에 22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두 집단의 차이가 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차이를 갖고 온 원인이 뭐냐는 거죠. 원인. 이 차이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원인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남성이 어떤 굉장히 상대적으로 임금을 많이 버는 학과에 많이 진학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것만 가지고 보았을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 소득이 어떤 두 그룹으로 보았을 때 차이가 나는 이유, 여기에서는 뭐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죠? 성별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죠. 다르게 표현해서 이 성별은 집단 간의 차이를 만드는 일종의 원인 변수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장부터는 무슨 개념이 나오냐면은 independent variable과 dependent variable, 즉 dependent variable 종속 변수라는 개념과 independent variable 독립 변수라는 개념이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즉 우리 사회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어떤 사회적인 결과가 있으면은 이 결과를 초래한 원인, 즉 소득 불평등이 있으면은 왜 불평이 나타나는지, 교육 불평등이 있으면 왜 교육 불평등이 나타나는지를 만들어내는 원인에 해당되는 요인들이 뭔지를 우리는 이제 검토하게 돼요. 그리고 이 원인에 해당되는 요인들에 의해서 정말로 결과에 차이가 발생을 하는지를 보고요.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뭐냐? 이 차이는 샘플에서 나타난 차이기 때문에 이 차이가 과연 모 집단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지를 추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슬슬 느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6장에서 배웠던 거 다 똑같아요. 즉 모집단에서 이것이 추정이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모집단에서 나타날 수 있는지, 혹은 영가설에서 제시된 모수와 우리가 실제로 손에 가지고 있는 통계치가 얼만큼 근접하고 다른지를 보아서 우리는 이 값들을 모집단에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즉 영가설에서 제시된 모집단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검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7장의 목표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we conduct inference about the difference between means or difference between the proportion, 평균과 비율에 대해서
무엇을 차이를 조사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차이가 나타나는 실제 차이가 나타나는 변수, 즉 결과로서 나타나는 변수가 우리는 리스폰스 베리어블, 디펜던트 베리어블, 한글로는 종속 변수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인들, 설명 변수, explanatory 혹은 independent, 다르게 표현하면은 독립 변수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를 가지고 독립 변수로 인해 만들어진 종속 변수의 차이가 정말로 모집단에서도 나타날 수 있을 만한 차이인지를 보고 실질적으로 두 집단 사이의 차이가 유의미한지, 즉 significant한지를 보는 게 이 7장의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our objective is to compare difference of proportion or means for dependent variable caused by, 한마디로 야하게 된 거죠. independent variable. And this difference is estimated to be observed among population. 그리고 이 차이가 모집단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인지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집단 비교하는 것은 사회학적 상상력을 검증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인 거죠. 이런 비교를 표본을 통해 시행하고 이런 비교가 모집단에서도 유의미하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는 것. 그리고 만약에 유의미하게 나타난다고 표현한다. 유의미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뭐냐면은 연가설에서 제시된 값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차이를 유의미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자, we want to test whether female TOEIC score is higher than men's score. 만약에 우리가 토익 스코어가 누구나 잘 받는 건 아니죠. 토익 스코어를 잘 받는 집단이 있고 토익 스코어를 좀 못 받는 집단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토익 스코어를 잘 받는 집단을 나누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만약에 성별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남성은 여성보다 혹은 여성은 남성보다 더 토익 스코어가 높다고 말하면은 과연 이미 남성과 여성이라는 말이 있지만 벌써 우리는 뭐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여기에서 인디펜던트 베리어블과 디펜던트 베리어블의 개념이 들어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만 봤을 때 We want to test whether female's TOEIC score is higher than men's score. 여성의 토익 스코어가, 즉 평균 스코어가 남성의 토익 평균 스코어보다 높은지를 검증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종속 변수는 뭘까요? 종속 변수는 토익 스코어죠. 그러면은 독립 변수는 뭘까요? independent variable 혹은 explanatory variable은 뭘까요? 이거죠. 성별이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We want to test whether male's income is greater than female's income. What is independent, dependent variable? 종속 변수 dependent variable은 이거죠. income. independent variable은 male과 female이니까 이것을 아우르는 젠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dependent variable is an outcome variable and independent variable is a variable which makes difference. 차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divide whole group into subgroup. 그래서 전체 그룹이 있는데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누는 것. 왜냐면 우리는 이 7장에서는 두 그룹으로 나눠서 그 차이만 보는 것을 배우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표현을 본 적 있을 거예요. 처치 효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집단이 있을 때 이 집단을 두 개로 나눈 거죠. 메일, 피메일로 나눴을 때 정말 차이가 있는지. 즉 메일과 피메일로 나눴을 때 차이가 있으면은
이 메일과 피메일을 아우르는 젠더는 처치 효과, 즉 집단 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독립 변수로 유의미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유의미한 정도는 뭘로 검증한다? 모집단에서 확인이 되는지 이걸 검토한다는 거죠.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과연 집단을 비교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집단을 비교한다고 얘기할 때 그럼 이거를 가설 검증으로 하면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베이직 로직은 똑같아요. 6장에서 배운 것과 똑같습니다. Basic logic of comparing groups is same with the hypothesis test. 똑같죠. 다만 only difference is we see mu2 minus mu1 as statistic to estimate.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핵심이 뭐냐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자,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냐 없냐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남성의 평균과 여성의 평균이 다르든지 안 다른지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남성의 토익 점수가 낮아 보이지만 혹은 여성의 수입이 낮아 보이지만 누구에 비해서 남성의 토익은 여성에 비해서 누구에 비해서 여성의 수입은 남성에 비해서 이거는 샘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샘플에서 나오는 값이 과연 모집단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인지 모집단에서 검증이 되는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이거를 추론할 수 있고 이거를 이론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성의 평균과 여성의 평균은 같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요게 기각돼야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기각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게 영가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가설로 가는 우리가 쓰는 방식은 두 가지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즉 mu male is equal to mu female 이렇게 쓰거나 혹은 이걸 한쪽으로 바꿔버리면은 이걸 이쪽으로 옮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mu male 마이너스 mu female equal 0죠.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높다, 낮다. 혹은 어찌되건 이 두 집단의 평균이 차이가 있다. 나중에 비율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러면 이 두 집단의 평균은 다르다고 표시해야겠죠. 그렇게 다르게 표현하면은 두 집단의 차이는 0과 같지 않다라고 표시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6장에서는 이미 모수가 주어진 것이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7장 같은 경우는 모수를 주어졌다기보다도 두 집단의 차이가 있냐 없냐를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두 집단의 차이가 없다라고 말하면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비록 샘플상에서는 달라 보이지만 각각의 집단의 진정한 모수 우리가 아직은 알고 있지 못하는 그 모수에서도 이 차이가 나타날지 보고 만약에 모수에서 이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이 두 개가 정말로 다르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뮤 남성과 뮤 여성이 다르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고 요게 영가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걸 여기로 옮겨버리면 어떻게? 뮤 남성 빼기 뮤 여성은 0과 같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0과 같다는 말은 뭐냐라고 표현하면은 다르다고 못한다. 이게 그 의미예요. 다르다고 할 수 없다는 게 바로 영가설의 개념이고요. 반대로 같지 않다. 비록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지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지 요거에서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다? 두 개가 같지 않다. 그러면 두 개의 차는 0이 아니다. 라고 해서 대립가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은 자 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시작은 이걸로 했지만 결국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아래와 같이 mu2 마이너스 mu1 다르게 표현하면 mu male 마이너스 mu female을 요거를 새로운 모수로 하는 뭐가 가능하다?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죄송합니다. 가능하다 생각하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그리고 이 y2, y바2 마이너스 y바1이 얼마큼 여기서 떨어져 있는지 그러면 새로운 또 스탠다드 에러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충분히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요게 맞다고 가정해서 그린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 틀린 거죠. 근데 요게 공교롭게도 0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네, 제가 순간적으로 지금 다른 얘기 하려다가 그건 여기 적절한 것 같아요. 같지 않아가지고 그 얘기는 드리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6장에서 배운 거 6장에서는 뭘 배웠어요? 6장에서는 똑같이 그려놓고 여기에다가 6장에서는 뮤가 있고 뮤 제로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y바가 있었죠? 여기는 다 똑같은데 뮤가 아니고 뮤2 마이너스 뮤1이고 y바 2 마이너스 y바 1 요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인 6장과 7장의 논리는 같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오직 차이는 뭐다? 6장은 주어진 모수인 개념이고요. 7장은 뭐 7장도 굳이 얘기하면 주어진 모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7장의 모수는 뭐에서부터 출발한다? 두 개의 평균 혹은 두 개의 비율이 같다, 다르다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 갑자기 좀 시설이 이렇게 돼가지고 조금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저도 예상치를 못했던 결과여가지고 저도 어떻게 조금 오늘 수업이 조금 잘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서 많이 좀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반드시 이 부분을 좀 고치고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칠판에서 교실에서 수업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업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조정을 한번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은 책을 좀 읽고 준비도 같이 하면서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업에 집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